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요즘 서울 분양은 거의 불판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 정도로 밑불의 세기가 강도를 더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워낙에 서울 공급 자체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적체 현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분양가가 이렇게까지 오른 데는 인구 대비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양가는 서울이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2022년 당시 집값이 추락하는 거센 낙폭의 궤적이 분양가마저도 끌어내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이게 거꾸로 타는 보일러야. 매매가는 내려가는데 분양가는 한정없이 올라가는 역주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인구 대비 공급 물량이 너무 적어서죠. 서울 인구 940만 대비 5년간 분양했던 물량은 딸랑 32,000가구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0.35%, 300명당 한 가구가 공급이 된 셈이죠. 그러니 서울에서 내 집을 가지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공급이 적을수록 새 아파트 인기는 급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분양단지는 계속해서 직전 분양가를 갈아치우는 분양가 기록 경신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공급 가뭄이 수년간 지속이 되는 가운데 공공분양 물량 역시 거의 쪼그라든 상황이죠. 뭔가 우회적인 주택 수급망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주택 경기 상황에선 지지부진, 서울의 수요를 흡수할 만한 매력적인 공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 분양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어차피 1차 분양에서 분양가 손절 양상으로 인해서 거의 참패에 가까운 성적을 보여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무순위 줍줍 시스템을 전국구로 열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전반전에 수없이 골을 먹었어도 후반전, 그러니까 무순위 줍줍에서 바로 만회가 가능할 정도니까요. 대부분 서울에서 나온 무순위 청약은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지는 초기 분양가를 그래도 고수하면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 무순위에서 해결을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던 파크솔레이유, 분양가가 초기와 똑같았었죠. 5구제곱 8억 후반, 84제곱 13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최 초기 분양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건데요. 전국 수요가 당연히 따라붙을 건 불을 보듯 뻔하고요.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73제곱에서 132대 1을 찍었죠. 이건 최종 계약률도 100%라고 보면 되겠죠. 분양가 면에서 해결 국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여기를 찍을 리가 없는 거고요. 일단 수요층은 테두리가 확대가 되어버리면 그만큼 전국 차원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생리를 건설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를 쏴도 수요층이 느끼기에 혹독할 정도로 올려놓고 판을 벌이는 건데요. 오늘 4월 14일 날짜로 서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말로만 도보 1분 역사가 아니죠. 정말 여기 엎어지면 손가락 끝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초역세 환경만 생각하자면 아마 서울에선 최강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엘리프 미아이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가격이잖아요. 여기는 1단지, 2단지 나눠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형별 가격대를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놓은 듯 하고요. 아마 서울 분양은 이런 식으로 여타의 다른 분양단지 역시 릴레이식으로 분양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5구제곱이 7억 2천에서 7억 8천 수준, 그리고 74제곱이 9억 1천만 원에서 9억 6천 선입니다. 5구제곱에서 가격대가 살짝 불안하더니만 74제곱, 그러니까 30평대 언저리에 가니까 가격 드라이브를 확 거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2억 정도를 쑥 하고 가래떡 뽑듯이 뽑아버립니다. 일단 가격 레이어만 봐도 열이 훅 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2단지 평형이 조금 더 커지는데 이거 안 봐도 비디오. 4구제곱 6억대, 그리고 5구제곱이 세분화됩니다. 7억 3천에서 7억 7천 선, 74제곱 9억 2천에서 9억 6천 선으로 나왔고요. 84제곱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죠. 11억에 이르는 분양가를 보이고 있네요. 일단 단지 규모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장이자이, 휘경자이, 영등포자이 등등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에 비해서 다운그레이드 된 사이즈, 1단지 66세대, 2단지 160세대입니다. 전체 규모는 260세대, 이 중 226세대를 일반 분양을 하죠. 분양 물량은 전체 규모에 비해서 많은 건 좋은데 정말 분양가는 상당히 고압적으로 느껴지네요. 미아 쪽은 거의 가격 자체를 일단 던지고 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칸타빌 수요 팰리스가 그 난리를 치면서
결국 분양가를 4억 정도 할인하고 이번 무순위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 속에서 136세대 중에 6세대 제외하고 그래도 무순위 청약 마감을 끊었는데요. 물론 칸타빌 수유 팰리스보단 엘리프 미아가 입지적인 장점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소규모 단지에서 분양가를 쏘아대는 건 전체 서울의 여타 다른 분양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분양가를 내놔도 전국 청약으로 확대된 무순위 청약에선 바로 소진이 될 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확장률을 보면 이것도 장난이 아니죠. 1단지는 1,900만 원에서 2,400만 원 선, 2단지는 1,600에서 2,700까지 나오네요. 이건 뭐 앞통수, 뒤통수 죄다 깔아놓은 가격대로 통수를 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 그런데 분양대금의 20%만 시행사에서 알선을 해준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분양대금 스케줄을 보면 중도금 기간을 아주 예리하게 잘라놨습니다. 1차는 2%, 2, 3차는 5%, 그리고 4차는 8%. 중도금이 2026년에 마감이 되겠고요. 나머지 잔금을 70%로 박아놨습니다. 결국 전매 제한이 1년 정도 되고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알아서 운영해보라는 여지를 준 것 같죠. 대신 분양가는 따박따박 받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20% 선입니다. 일단 분양권 거래의 여지가 있으니 진입을 원하는 사람은 모여라 합니다. 여기 입지는 미아역이 초역세권입니다. 엄청나게 가까이 자리하고 있죠. 최대 장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도로를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 접근이 가능한 편이고요. 그런데 주변 인프라가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수요 시장이 있고 학교는 가까운 편인데 주변이 거의 빌라촌으로 깔려 있죠. 이렇게 엘리프 미아처럼 초역세권이었던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창동 다우 아트리체 5구제곱 분양가가 비슷하죠. 8억대였습니다. 여기도 무순위로 돌려서 이번에 그래도 선방을 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물량이 소화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서울 분양은 1차 청약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분양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냥 이런 식의 분양 하나가 전체 서울 분양가의 분위기를 상당히 고압적인 분위기로 바꿔나갈 수 있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도 남을 것 같네요. 그리 썩 좋은 청약 환경이 조성되는 건 아닌 듯 합니다. 그러니 모집 공고 부분에서 보다 더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신중한 결정은 더욱더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작은 분양 단지 하나지만 파급력은 굉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박살이 날 정도로 기존 입장에서 태세 전환, 확실히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것은 분명해 보이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세밀하게 살피셔야 할 때입니다. 손절과 익절 잘 구분하셔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